그럼 이제 육효 궤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론은 우리가 육효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제대로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육효 궤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모양만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궁금한 질문을 딱 적어주세요. 그녀가 오늘 올까 안 올까? 사실은 안 올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녀가 오늘 올까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질문입니다. 온다고는 하는데 오는 건지 일단 궁금한 거 적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점치는 날짜의 일진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효 궤반에서는 그 점치는 월과 일에 이것과 밑에 그 궤와의 그 상호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점치는 순간에 일진을 쓰면 되고, 가끔 사안에 따라서 이제 뭐 시까지도 쓰기도 하는데요. 시를 쓰는 경우는 그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스포츠 승부점을 하려고 하는데 일까지 해서 궤반을 해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잘 구별이 안 되게 이렇게 뭐 판단이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실제 경기 시간, 오늘 경기를 하는데 낮 2시부터 몇 시까지 경기를 한다. 그럼 요 경기 시간을 시로 넣어서 시의 영향을 봐가지고 그 시간에 경기하면 어떤 편이 더 훨씬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그 점치는 실제 시간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월일 2개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앞에서 우리 여러 가지 했던 그런 서법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효를 구합니다. 6개의 효를 일단 구해서 음효, 양효, 동효, 양효, 음효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면 이제 이게 무슨 궤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64궤 중에서 이거는 무슨 궤냐? 수지비궤다. 근데 이제 수지비궤라고 쓰면서 이게 이제 육효만의 특이한 사항인데요. 이제 수지비궤가 어떤 궁에 속하는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궁에 속하는지 찾아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효가 있을 경우는 이게 동에서 반대되는 효로 바뀐다는 얘기여서 이렇게 이 효가 바뀌게 되면 수지비궤가 택지 최궤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변했다는 의미로 지자 넣어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건 원래 수지비궤인데 이 동요로 인해서 택지 최궤로 변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납갑을 붙여야죠. 육효의 특징. 이게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서 육효점이냐 주역점이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납갑을 붙인다는 것이 곧 이런 거. 자축인묘 진사음이 하는 지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식에 따라서 이거를 그 자리에 쫙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만 붙일 게 아니라 이 동요는 이게 이제 동에서 또 다른 궤가 되기 때문에 동했을 때의 그 납갑도 찾아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복신을 찾아야 됩니다. 복신은 숨어있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숨을 뽑자. 그래서 지금 이 납갑 중에서 목화토금수로 봐가지고 없는 오행이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없는 오행이 있으면 그 오행이 숨어있다 해서 복신을 표시해 주는데, 이 경우는 지금 수, 토, 금, 목, 화.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다 있는 경우라서 복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신이 없으면 표시를 안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효, 응효 찾아서 세효가 나고 응효가 상대방이고, 또는 이제 뭐 궁금한 사람의 입장이고, 뭐 일의 사안이고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응의 자리를 찾아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육친을 붙입니다. 육친이 붙는 것도 육효만의 어떤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자리 여기에다가 육친을 붙여줘요. 그래서 육친은 보통 사주명리 하거나 다른 뭐 기타 술수학에서도 육친은 고루고루 통용되기 때문에 육효에서 육친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 의미하는 바가. 근데 이제 표시는 그
사주명리에서 뭐 정관, 편관 하는 그런 관은 관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인수라고 하는 거를 부라고 표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겁, 예, 비경겁제 하는 그거는 형이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식신상관 하는 거는 손이라고 표시하고, 재는 똑같이 재라고 쓰고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제 뭐 기문둔갑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육지는 이렇게 5가지로 구별을 해서 붙여주고, 이제 응용은 그 사주명리랑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는 부모로 보고, 뭐 형제로 보고, 자손으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육지는 응용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수를 붙여요. 육수는 저게 짐승 숫자여서, 예, 그 육수라는 것을 또 붙여서 이제 해석할 때 응용을 하죠. 그래서 뭐 현무, 백호, 또 등사, 구진, 주작, 청룡, 예, 이 6가지 것을 육수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그 옆자리에다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괴신을 찾아요. 그래서 괴신을 찾으면 요쪽에다가, 한쪽에다가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공망을 찾아요. 그럼 공망은 보통 일주공망을 쓰니까 이날 갑인일의 공망이 뭔지를 찾아서 옆에 공망하고 써주고요. 갑인일의 공망은 자축이니까 자축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망을 찾은 이 공망이 이 안에 있는지를 봅니다. 이 안에 있는지, 자축이 어디 있는지 봐서 자가 있네요. 그럴 때는 이게 자가 공망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지금 이제 육효 궤반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육효점을 치려면 두두두두 써가지고 여기까지는 써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풀이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숙달되면 굉장히 금방 쓸 수가 있고요. 또 요즘은 그 뭐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그 프로그램이 육효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버튼 하나면 금방 이렇게 궤반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육효를 이제 공부하실 작정이시니까 이왕이면 그 수기로 이렇게 써서 육효 궤반을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이거 뭐 생각보다 시간 별로 안 걸리고요. 이제 능숙해지면 일일이 막 굳이 다 안 써도 자기가 머리로 알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효 궤반의 모양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육효가 되게 유용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육효를 실제로 어떻게 풀이하고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예, 그런 사례를 한 3가지만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자세한 설명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차차 공부하면서 할 거고요. 이제 보통 육효점이라는 게 요렇게 푼다 하는 것만 그냥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궤반했던 것처럼 오늘 그녀가 오느냐를 물어봤어요. 온다고는 했었는데 실제로 오는지. 자, 이렇게 궤반 작성하고 자축 공망이니까 공망 표시하고요. 이제 물어본 상대가 그녀니까 남자의 경우에 그 여자, 그래서 쟤를 그 사람으로 봅니다. 이 질문에서의 그녀.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여잔데 보니까 공망이고 응용에 있긴 있지만 공망이라서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동한 신의 생조를 받고 있고 또 그 세력 힘을 보면 월과 일에서 그 동조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새가 힘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자와 묘의 관계를 보면 수생목 해주는 관계여서 이게 이쪽으로 오는 형상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녀가 내게 오겠다. 그런데 언제? 그러면 그냥 쉽게 동안 그냥 저기 효를 봐서 신시 이렇게 봐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공망에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건드려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서 신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녀가 왔고 신시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늘 그녀가 올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궤반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니까 오겠네요. 신시에 오겠네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6교점이고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자, 주방 종업원이 언제 들어올까요?를 물어본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궤반을 이렇게 장성을 했고, 자, 이 경우는 지금 동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은 이게 지금 사장님이 물어봤으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종업원은 제나 손 뭐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와야 되는 종업원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업원이고, 예. 근데 지금 복신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딱 올라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복신이 있긴 있으니까 이 종업원이 올라올 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신일날 연락이 와서 신일에 연락이 와서 유일날 면접을 보고 해일부터 출근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얘에 힘을 주기 위한 어떤 생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신일날 이 복신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기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이 왔고, 그 다음에 해일에 출근을 한 것은, 자, 지금 이 복신이 지금 여기 사 밑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줘야 얘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걸 깨는 사해충 되는 때에, 사해충이 되면 이거를 깨버려서 그때 복신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깨는 해일날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은 출근하게 되겠죠. 나온다. 그리고 더 이제 재밌는 것은 일대 온 종업원이 쥐띠 종업원이고요. 쥐띠 종업원이고, 그 다음에 이 백호 사 밑에 숨어있던 쥐띠였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부라는 거는 부모도 되지만 자기 윗사람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질문한 사람의 윗사람 좀 형벌 되는 분이 뱀띠였고, 뱀띠 되는 윗사람이 소개를 해줘서 이 종업원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뱀띠 되는 윗사람은 백호가 붙어 있죠. 그래서 백호는 좀 살성이고, 좀 살성 있는 직업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칼스는 주방장이었고요. 그래서 뱀띠 되는 윗사람, 주방장 일을 하는 사람의 소개로 이 쥐띠생 종업원을 뽑게 되었고, 또 이 쥐띠생 종업원은 지금 이 사람의 밑에 엎드려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의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슨 띠생에 누가 소개를 해줘서 그 집 아랫집 사는 누가 오겠습니다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6교점이죠. 그리고 이제 당선 문제도 실제 후보자의 사주를 보고 보통들 추론할 수도 있지만 사주를 정확하게 모른다거나 선거 장면에 직면해서 어떻게 될까 궁금했을 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그때 쳐본 건데요. 선거날 새벽에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렇게 해서 해봤던 점인데, 이제 이런 경우는 누가 될까 할 때는 미리 세를 누구로 하고 응요를 누구로 할 건가를 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요를 이해창으로 넣고 봤었는데, 보면 지금 세요는 이렇게 지금 사유축으로 해서 완전히 합국을 이루고 있고, 세가 굉장히 크죠. 세력이 좋고, 월일로 봐서도 굉장히 힘을 얻고 있고, 응요가 오히려 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대신에 이제 결정적으로 세요가 공망이었습니다. 공망에 걸려 있어서 아무리 이렇게 세력이 있더라도 발휘하기가 어렵겠구나 할 수 있고, 이 응방의 묘는 얼핏 보면 좀 약해 보이지만
월에 수생목 받고 있고 일에 이제 그 묘유충이 돼서 이럴 때는 이제 충해서 동한다고 봐요. 그래서 얘가 움직여서 이 목극토하게 되죠. 그럼 공망에 걸려 있는 애를 극하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우세하고 어떤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응방의 노무현이 당선이 됐었던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주역 괴사로 보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지화명의괴를 보면 어려운 데서 바르게 하면 이롭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 초요의 효사는 뭐 해점으로 어두운 세상에 새가 날기 시작한다라는 효사고, 이쪽 새가 지세한 이쪽의 효는 어두운 마음을 얻어가지고 문 앞들로 나온다. 또 처음에는 오르나 뒤에 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효사도 지금 여기가 좀 불리하게 나오고 여기가 될 듯하게 효사를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역점으로도 뭐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육효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잘 풀어내는 방법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